예, 유효겐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 증시도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퐁당퐁당 홀짝홀짝입니다. 어제 올랐는데요. 어떤 요인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4일 동안 오르는 이후에 지난 주말에 하루 조정 보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로 직행했습니다. 다우는 약간 모자랐지만요.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종목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요인 분명히 악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 미국, 중국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GDP의 일정 수준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의외로 아주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물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대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지금 1분기에도 상당히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 일단은 이런 시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것과 약간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기본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오늘은 특징지부터 보는 것이 그냥 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사상 최고가를 오늘 기록하면서 2.6% 올라갔습니다. 실적을 아주 깜짝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일단 고점이니까만 팔아보자 했던 분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 비중은 지금 1위를 지금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아마 개인분들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아마존은 조금씩 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갖고 계시면 축하드리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한 5, 6개월 있었었는데요. 오늘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1조 4,300억이고 애플이 1조 4,100억입니다. 오늘 한 2%, 2.6% 올라갔고요. 여러분들도 하루도 안 빼놓고 쓰시는 바로 보시는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이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 역시 2% 올라갔습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약간 멈칫거렸지만 역시 지난 3분기와 똑같이 실적 발표 이후 멈칫거린 이후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갖고 있고요. 비자도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치솟는 모습 한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애플만은 오늘 보합 정도에 끝날 정도입니다. 뭐 강보합에 만족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폭스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공장 재개를 허가했지만 막상 문을 열었는데 근로자의 지금 10%만 출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수준 영향을 받겠죠. 뉴스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뛰어오르지 못한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가, 특히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이 나스닥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더 먼저 끌고 간 힘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최근에 보면 기술주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그러면 뭡니까? 뭐 성장성입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지금 기술 섹터가 지금 8.75%가 올라가면서요. 지금 그 다음에 유틸리티랑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섹터인데 이것들이 3, 4%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오늘 지금 올해 들어서 제일 강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AMD 같은 경우가 오늘 사상 최고가로 직행했고요. 엔비디아도 RBC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가랑은 아직 엔비디아는 거리감이 있는데요. 바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을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나눴습니다. 기술주가 왜 이렇게 강하냐? 예. 기술주는 고평가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골드만삭스의 시각만 전해드리면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헤드는 데이빗 코스틴이라는 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기술주의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주 더 쉽게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999년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9년은 이제 닷컴 버블을 향해서 치솟아 가던 그런 당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거죠. 그 당시와 지금과 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당시 전에 한 5년 동안에 닷컴 버블 올라왔던 거가 한 400%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해봤자 한 100몇십 프로, 150%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PR은 뭐 20몇 배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S&P 500 대비 프리미엄은 지금 한 20%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3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PR이 높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저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국 주식하신 분들도 이제 철저하게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네. 언론도 마찬가지, 뭐 TV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 뭐 증권사 직원도 마찬가지. 뭐 쉽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장성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수소차의 성장성이 좋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특히 어떤 바이오 섹터 성장 테마가 성장성이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테마로 있어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무슨 4대강 성장성도 있고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주식에 10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10배 갔는데요. 성장성 있다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십시오. 그때 4대강 해서 히트쳤던 주식 몇몇 건설회사 있습니다. 대형 건설이 아니라 그 분야의 건설회사인데요. 그 시기에 3, 4년 동안 매출이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전거 잠깐 늘어났었는데 10배 턱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질문하신 거 답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성장성이란 거는 그냥 뉴스에 있는 성장성은 성장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뉴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숫자가 없는 거는 성장성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래서 그걸 연대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술주와 S&P 500의 그 올해의 각각의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그리고 마진, 영업 이익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출 증가율의 S&P 500이 6%가 지금 올해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술 섹터는 9%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은 7%가 전망되는 반면에 기술 섹터는 10%가 증가되고 있고요. 마진은 11% 대비 22%. 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거를 성장이 있다 없다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뉴스로 그냥 장관이 한마디 하고 이런 거는 성장이 아니라 그냥 홍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술주 펀드로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올해 작년 말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숫자거든요. 펀드로 ETF로 조금 막 들어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뭐 해외 주식 어렵다고 하지만 요즘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이겁니다. 한 $200 정도 하는데요. XLK라고 ETF, 미국의 S&P 500 기술주 섹터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게 바로 이거다. XLK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징주 이어서 국내 증시 연관 지을 기업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무슨 10배 올라갔던 주식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백신을 만드네, 무슨 치료제를 만드네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많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그런 거 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딱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쪽 의료 현대의학이 부족한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보다도 걱정 많이 하는 것이 물론 날씨가 덥고 습해서 약간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WHO에서 제일 걱정한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지금? 인도가 만약 뚫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 들었을 텐데요. 결국은 의료기기 시장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장 여전히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신약이 아니라 이 주식이 지금 이 ETF가 거의 10년째 계속 최고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ETF를 만약 하신다 그러면 타이거 의료기기 이런 것이 오히려 좀 설명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뉴욕 앤 서울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